네,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17년, 18년째 된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포천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이제 100일이 이제 오랫동안이라는 뜻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자체가, 그래서 이제 100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기침을 이제 한 2, 3주 이상 발작적으로 심하게 계속할 수 있고, 기침 심하다 보면 구토도 할 수 있고, 그런 특징적인 이제 기침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래서 기침이 심하기 때문에 100일 기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동반할 수 있고, 100일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 세균 감염이고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한 사람이 많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파력이 높은 세균성 감염이고요. 감염이 되고 보통은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감염이 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100일에는 잠복기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4일, 길게는 21일, 3주 정도까지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증상 잠복기에 환자들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감염 전파가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세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일에는 이제 전혀 없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 2012년, 2015년 그런 통계들을 계속 봐도 100일의 감염이 이제 많고 적고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성인에서도 있고 주로 이제 학동기, 청소년한테 많이 발생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100일에만 유독 이번에 급증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있었고,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를 오래 하다가 마스크를 오래 쓰다가 그런 게 해지된 이후로 바이러스, 세균, 여러 가지 감염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는 요새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속 유행하고 있고요. 성인한테도 폐렴 걸리고 열나서 오는 분들 검사해보면 나오고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보통 겨울철에 유행하는데 아직도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균,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100일에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제 접촉을 차단하고 지내고 있다가 그런 접촉이 굉장히 갑자기 풀리면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이제 서로 환자들끼리 감염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면역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로 접촉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문가들 100일의 예방접종은 이제 1세 미만에서 이제 3번 하고, 4, 6세 이전에 또 3번을 하고, 그리고 11세, 12세 때 또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접종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접종률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을 이제 그 정도 하더라도 지연돼서 맞는 사람이나 누락되는 사람, 미접종자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접종을 했는데도 왜 감염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감 백신 맞는다고 독감에 다 안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은 감염이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감염이 생겼을 때 중증도가 심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종을 해서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면역이 평생 면역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도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고,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감염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은 1세 미만, 그리고 크게 보면은 4세 미만이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고요. 성인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백일해를 살짝씩 앓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성인은 걸리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세 미만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접종 안 한 분들은 접종을 좀 잘 챙겨서 맞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흡기 감염증들이 대부분 이제 비말 감염 그리고 접촉 감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비말로 접촉될 수 있지만 감염의 전파력이 매우 높다고 한 것처럼 비말이 닿았던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고위험군이 이제 4세 미만의 영유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위험군을 직접 양육해야 되는 어른들은 예방접종을 맞은 지 5년 이상 경과했으면은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기침하고 그럴 때는 보존적인 다른 치료도 있겠지만 세균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항생제 치료가 될 텐데, 항생제는 이제 매크롤라이드라는 항생제가 대표적으로 치료제에 사용되고 비교적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이제 매크롤라이드 계열 말고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아에서는 부작용 문제 때문에 약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조금 큰 소아들은 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부작용 없이 다 회복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집단 면역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여러 세균 바이러스 노출되면서 면역력이 사회적으로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감염증들이 생겨서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들 없었던 감염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항생제 내성 문제도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률이 한 5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없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항생제 내성률 보고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70-80%에 육박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이미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대처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포천 지역인데 호흡기 의사가 좀 부족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우리 병원도 호흡기 환자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제가 그동안 이제 호흡기 환자 진료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포천 주민들하고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진료를 해나가겠습니다.